어느 날 성지 가서 아이폰 11을 개통했는데 본인 명의의 11이 한 대가 더 개통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 거예요. 그 2년 동안 이분 몰랐던 거예요. 채권이 잡힌 거죠. 더 깊이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예요, 범죄.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참 위험합니다. 소위 성지 매장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진짜 싸냐? 싸죠. 인정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무조건 싸게, 물론 싸지만 그러다가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때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매장에 가셔서 요 세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실매장 운영자로서 느낀 유통구조의 현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휴대폰 판매 마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 휴대폰 판매하는 구조를 잘 모르시니까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휴대폰을 제조하는 제조사가 있죠. 그 제조사는 휴대폰을 만들어서 통신사로 보내요. 그럼 통신사는 각각의 로고를 찍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보내겠죠. 그리고 그 판매점에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소비자는 기기값을 제조사로, 통신료는 통신사로 보내는 구조예요. 이 사이에서 이 판매점이나 대리점에게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는 걸 수수료, 리베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마케팅으로 지원이 되냐, 되지 않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에는 통신사업의 유통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짜폰이냐, 영원이냐, 많이들 그렇게 바라고 오시지만 기대를 알아요. 저희도 싸게 해주면 좋죠. 그러나 유통구조상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수료는 분배되게 돼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만큼의 큰 수수료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부 유튜버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보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유통비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특별한 정책이나 특별한 수수료가 있었을 때 가능한 얘기고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하면서 고객을 만족시켜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오는 굉장히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소비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바라는 저렴하게 구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맞춰드리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리베이트 전쟁, 휴대폰 성지의 진실이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정보들의 허와 실은 무엇이 있나요? 이 리베이트 전쟁, 성지, 정보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간판만 성지인 매장들은 성지가 아니죠. 흔히 알고 있는 성지라고 하는 곳들은 보통 팝업 매장이거나 아마 비인가 매장일 확률이 높아요. 불법 보조금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불법 보조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왜냐면은 단톡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허나 그렇게 이제 분류돼서 판매하는 곳들이 정말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유는 저희 같은 이제 노출되어 있는 매장들은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카이트라고 하는 조직에서 항상 검열이 와요. 고객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것들이 우리 PC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어떤 위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팝업 매장들이나 비인가 업체들은 그런 단속을 피해요. 왜냐면 통신 판매 지도상에 매핑이 되지 않아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정말로 그런 매장들에서 싸게 살 수 있죠. 왜냐면 대량적으로 펀딩을 했고 어떻게 휴대폰을 들여와서 어떤 출처를 알 수 없는 폰들이겠지만 그 중에는 건강한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매장에서 구매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절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매장이. 그러니 위험 부담을 안고 저렴하게 찾는 것들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책임도 따라간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개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력폰이라든가 펀딩폰들, 예를 들어서 처리가 안 되는 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일반 매장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티가 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개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개통 직전에 실수로 오픈을 한 거예요. 이거 쉽게 못 팔죠.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뜯었어요. 이 뜯은 폰을 누가 갖고 싶어 할까요? 그쵸? 이런 것들 처리 못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로에서 들어오는 펀딩 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싸게 정리하는 그런 매장들 일부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매장들은 쉽지 않죠. 그 폰들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기가. 이런 것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 깊이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정확히 또 숨겨진 부분이니까 증거도 필요하고. 이해되시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범죄예요, 범죄.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뭐 불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위험합니다. 예,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 거지. 실제 사례도 있어요. 실제 사례도 매장에서 성지에서 개통하고 왔다가 자기도 모르는 개통건들이 발생돼서 굉장히 놀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성지 가서 아이폰 11을 개통했는데 본인 명의의 11이 한 대가 더 개통돼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거예요. 저희 매장 와서 개통하다가. 그 2년 동안 이분 몰랐던 거예요. 채권이 잡힌 거죠. 근데 이제 그 폰으로 문자가 갔기 때문에 개통된 폰으로 문자가 갔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예, 그런 사례들도 왕왕 있고요. 위험해요. 위험한 건 있는 거예요. 예, 분명히 위험하다. 매장 방문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요 세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기기값, 요금제 조건, 그리고 약정 해지 시 내가 받는 손해. 요 세 가지입니다. 정리해서 얘기해드리면 공시이냐 뭐 선택약정이냐 중에 어떤 것이 적용되냐, 뭐 부가 서비스로는 어떤 것이 가입되느냐, 요금제는 언제부터 바꿀 수 있냐, 어떤 요금제로 가입되느냐, 요렇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개통 안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요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그 계약서에는 고객님이 직접 서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당 상담사가 직접 사인한 것도 받으셔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계약서 내용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들도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때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건 그 계약서예요. 그 계약서만 있어도 고객들은 100%라고 하면 조금 부족한데 99%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계기값, 요금제 조건, 그리고 약정, 유형. 고객들이 잘 모르지만 휴대폰 구매 시 매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사은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매장에서는 개통하는 고객들, 특히 제가 운영하는 매장은 매장에서 개통하신 분들을 구독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구독하신 것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는 간단하게 뭐 교체 주기까지 필름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거나 어떤 필름을 요구해도 다 해드리고요. 뭐 저반사 필름, 사생활 보호 필름 구분 없이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케이스, 당연히 케이스 하죠. 물론 이제 KST5 같은 그런 고가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퀄리티 있는 제품들까지도 맥세이프까지도 저희가 그냥 해드리고요. 그리고 충전기나 이런 기타 소모품들은 아주 고가가 아닌 이상 사용하시는 기간 내내 무료로 드립니다. 이런 분들을 체리피커라고 보진 않아요. 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니까 고객들도 이 정도는 매장에서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 이제 업주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마음도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요구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매너를 갖추면서 부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휴대폰 개통은 다른 데서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에서 했거나 다른 매장에서 했는데 정보 이동이나 그런 기타 개통에 관련 서비스를 이 매장에서 진행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참 난감하거든요. 안 해드리기도 어렵고 해드리자니 우리 고객도 아닌데 우리 고객 업무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정중히 오셔서 뭐 부탁하시는 경우는 저희도 해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당연히 우리의 업무인 것처럼 요구하실 때 굉장히 저희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어떠한 부탁이든 사실 태도인 것 같아요. 고객님들도 매장에 오셔서 좋은 태도와 좋은 말씀으로 하신다면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려고 하는 게 상담자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 물론 상담자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태도로 해야 고객도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좋은 태도로 매너 있게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것이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성지 매장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진짜로 싼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있는 건가요? 소위 성지 매장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진짜 싸냐? 싸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반 로드샵,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매장들보다 더 싸게 파는 매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유통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우리도 백화점 가서 고른 옷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게 더 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구조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단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통신은 정보를 다루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옷 하나 고르는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내 정보를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정보를 누군가에게 맡겼을 때 그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싸게, 물론 싸지만 그러다가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피해야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다 현명한 소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신은 생각보다 쉽지만 생각하신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결합 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 할인받을 수 있는 재원들이 너무 많아요. 카드부터 시작해서 뭐 상조도 있고요. 내가 사용하는 카드의 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보통 다 잃어버리는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실제로 내 할부금을 줄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폰의 잔존 가치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많아요. 내게 맞는 상품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설계해 준다면 그 정도는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깊게 상담까지 해보는 게 더 현명한 소비입니다. 무조건 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통신은 내 정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다 라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관리해줄 매니저를 한번 고용하는 느낌이다 라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업을 참 매력있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매력이 있었냐면은 통신시장이 굉장히 크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데 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매너 있지 않고, 그리고 또 고객들도 특정한 매장을 지정해서 단골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 내가 들어가서 해볼만 하겠다, 신뢰를 쌓고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일이라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와서 하나하나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더 좋은 조건으로 개통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시장, 이제는 누구나 사용하고 더 깊이 사용하게 되는 이 통신시장을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